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해드리고 있는 류민입니다. 저희는 그날 최신 거시 정보, 미시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삼성전자가 이 CXL 2.0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CXL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CXL을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CXL을 기본적으로 이 기존 메모리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역폭을 확장했다고 하죠. 대역폭이라는 것은 신호 처리를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역폭을 확장해서 한 번에 많이 들어온 인풋을 많이 한 번에 아웃풋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속기의 칩이 반도체 칩, 그러니까 HBM 같은 거죠. 그런 이제 가속기 칩과 CPU 이 두 개의 통신이 좀 지연이 되는데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 CXL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 가속기와 CPU가 동시에 활용이 되면서 시간이 최소화되고 그 지연 시간이 최소화되면서 연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I 시대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CXL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CXL과 HBM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CXL은 이 용량이 훨씬 큽니다. HBM에 비해서 이 메모리의 용량이 거의 뭐 300TB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량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CXL, HBM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진 않죠. 용량보다는 대역폭이 굉장히 큽니다. CXL은 그러니까 대역폭에도 힘을 줬지만 용량에 큰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역폭에도 물론 힘을 줬습니다. 힘을 줬고, HBM 같은 경우는 대역폭에 큰 힘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차세대 AI용 메모리를 이끈다고 하면서 이 CXL과 HBM을 공개를 했죠.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HBM3E 5세대 12단 적층령을 공개를 했었고, 이 CXL 메모리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2.0을 공개를 했겠죠. 이 CXL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화된 내용이 나오죠. CXL은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 빨리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그리고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 서로 다른 구성 요소를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의 용량을 높이는 기술로 인공지능 연산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CXL은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다양한 CXL 솔루션 기반으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까지 대거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CXL과 HBM의 어떤 역할이 조금 다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근데 그러니까 기업의 서버 있죠. 데이터 저장을 하면서 큰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서버향으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LM이라고 최근에 LLM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 대규모 언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LLM이라고 하는데 이 LLM을 처리하는 데는 HBM이 탁월하죠. 대역폭이 굉장히 크니까 거의 뭐 3천자를 한 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처리보다는 큰 용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메모리를 300TB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큰 용량을 저장을 해서 AI 딥러닝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형이랑 박스형이랑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D램만 사용하는 경우랑 낸드 플래시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HBM이랑 큰 차이가 있죠. 보시면은 지금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했다고 하죠. 이 CXL은 수직으로 연결하지 않고 플립칩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판 위에다가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든지. 근데 이 HBM은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에 D램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삼성은 지금 HBM3E를 만들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DR5로 충분히 수율이 나와서 원비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수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1A로 작업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성능에서 그 말하는 스펙이랑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와 계약이 되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사실 1A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원비의 수율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DRAM4, DDR4죠. 그 DDR4로 하기 때문에 삼성은 조금 수율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서 이 HBM 이을 이 GXL 시대를 준비하는 삼성전자가 레드햇과 협력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레드햇이라는 업체는 CXL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 업체랑 이제 하드웨어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CXL 메모리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XL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이 CXL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5.0이라는 PCI 그 표준 있잖아요. 표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USB 중에서도 이제 3.0, 2.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3.0이 2.0보다 더 빠른 거 아시나요? 그 3.0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단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제 5.0이라고 하죠. 이게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죠. 3.0을 2.0 USB에 꽂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호환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표준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이제 빠르고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통합해서 장치를 직접 연결하고 꽂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XL 체계에서는 D램을 이 SSD처럼 별도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메모리 용량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까 이 서버실에서도 CXL을 간단히 사기만 해서 간단히 꽂기만 해도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랑 협약을 했죠. 소프트웨어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니까요. 이 레드햇의 OS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동작 검증을 검증했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제 두 업체의 협약이 이제 확대되는 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미래 기대가 생길 수가 있죠, 충분히. 자, 지금 당장은 CXL의 시장 규모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8년도에 158억 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데이터 서버실, 이제 AI 반도체가 크게 성장을 한 다음에 서버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하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봤을 때 26년까지는 큰 성장이 없다가 2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지금 이 서버실이 성장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CXL 사용하는 서버실이 성장을 한다면은 사실 전력 관련주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제 추가적인 말씀은 또 드립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대감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여기 지지선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런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지지가 좀 받쳐주면서 이렇게 저점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지금 고점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수렴하죠. 이 지점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 약 5거래일 내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갈지, 뭐 여기서 하향 돌파할지,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향 삼성의 HBM3E 5단이죠. 5단, 8단, 8단 적층형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 12단을 공개했는데 12단조차 되지 않고 8단조차도 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 지금 뭐 HBM 관련해서 수율이 굉장히 안 좋고 성능이 생각보다 미달한다는 판단 하에서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불발될 거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TSMC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의 이 삼자 동맹 구도가 견고하게 더 보이면서 또 TSMC의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나왔을 텐데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잘 나왔을 거다, 잘 나올 거다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반대되는 대비되는 삼성전자의 어떤 어, 대립구도, 이 삼자 대립구도죠. 반도체 하드웨어 삼자 대립구도에서 좀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차트에서도 그 차트의 모양새가 거의 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지선이 사실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모양새가 별로 반등해줄 것 같지 않은 모양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줄을 두 가지 줄을 꾸었는데요. 지금 이 저점을 연결한 선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었는데 지금 고점이 하락하는 각도가 마이너스 30도 가까이 되고 저점이 상승하는 각도가 20도 정도 된단 말이죠. 고점이 하락하는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비중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잘 버텨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한 이 정도 상승하는 폭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이 지지선까지 좀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지금 보셔야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